이렇게 여론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할 일은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전하는 거니까 그 앞에 전화 번호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저렇게 국가관이 없느냐 하는 이유를 보면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과 국가가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고생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고 반역자다 이런 자들이 있었고 하면서 자기의 역사를 이렇게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더 많아서 이렇게 이 정도 됐구나 하는 우리 선배 세대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산물로서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엄숙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에 투철한 사람이 애국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국심이 종류가 달라요. 그냥 우리 축구팀 이겼다고 해가지고 만세 부르는 애국심도 있지만은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깊이 자각했을 때 그 조국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아주 이성적인 거고 아주 철학적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국가가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국가주의적으로 가가지고 배타적인 것으로 그러지 않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이죠. 애국자는 국가주의 히틀러나 이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애국자는 처칠 같은 사람이죠. 자기 나라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승만 같은 사람이 바로 애국자, 박정희 같은 사람이 애국자인데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도자의 교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역사예요. 역사. 그 역사도 아주 깊은 역사. 우리 민족 생성부터 삼국시대, 신라통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는 이런 한 역사를 꿰뚫어보는 이 통사, 이 정도의 교양을 갖추면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그 국가를 담당하는 대통령과 공무원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의 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독재자를 만나서 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를 살았던 이 우리의 조상들이 다 내 등 뒤에서 나를 감시하기도 하고 나를 엄호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좀 신중하게 되죠. 그리고 위기 때마다 아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대충 거의 다 자기 역사에 대한 그런 투철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트루먼 같은 사람은 대학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분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의 제일 큰 중요한 과목이 역사입니다. 역사의식이에요. 근데 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뭐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역사의식과 관련된 독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은 연설에서 나옵니다. 연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한국의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지금 입시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국사 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한 결과로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나? 역사를 모르는, 유교를 모르는, 해방연도도 모르는 이런 국적인 모호한 인간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 내고 있다 하는 것의 단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 통계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연간 해외여행에 쓰는 경비가 800억 달러예요. 800억 달러씩 쓰면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독일 사람들.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독일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더구나 그 금발을 하고 몸 좋고 한 그야말로 그 아리안족의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미국 사람, 세 번째가 영국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여행에 2년 전 통계인데 얼마 썼느냐 하는 게 나왔어요. WTO라고 세계 여행기구라는 데서인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0번째입니다. 10번째. 일본이 한 270억 달러, 우리가 210억 달러를 썼어요. 2007년에. 210억 달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0억 달러를 해외 여행 경비로 썼다. 210, 요새는 하도 나라가 크니까 210억 달러 해도 와 많다는 그 느낌이 안 드시는 모양인데 북한이 1년에 무역액기 수출 수입 다 합쳐도 지금 30억 달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10억 달러를 우리는 해외여행에 쓴다. 한 1,200~300만 명이 해외에 나갔는데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를 많으니까 사실은 한 500억 달러를 써야 되는데 270억 달러밖에 안 쓰니까 이 뭐냐면은 해외여행은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 많을 겁니다. 해외여행 많이 하는 게 210억 달러씩 쓰고 얻는 게 그보다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문물을 보면서 애국심도 생기고 뭐 장사할 소재도 찾고 그 다음에 사람이 좀 점잖아지고 국제적인 이 매너도 갖게 되고 또 좋은 와인을 마시고 와서 우리도 좋은 술을 만들자 뭐 이런 걸로 피드백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한 거 아닙니까? 210억 달러를 해외여행에 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8.15를 기념해가지고 이 종합 국력평가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뭐 이렇게 문화 해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1등은 물론 미국이고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뭐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13등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재밌게 본 거는 그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이 제목을 붙여놨는데 인도 러시아보다도 밀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인도 러시아보다도 한국이 종합국력에서 밀려서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인도는 인구가 13억이니까 우리의 몇 번입니까? 네? 한 30배 주면 안 됩니까? 30배.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국토가 넓다. 그런 나라보다도 우리가 종합국력에서 뒤처졌다고 불평을 하니까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야심이 크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 자랑스럽습니까? 인도 러시아보다 뒤처졌다고 화를 내니까 어디까지 가면 좀 만족할지 아마 만족하려면 한 3등 돼야 될 것 같아요. 3등. 그리고 반드시 일본보다는 앞서야 만족할 것 같아요. 일본보다 앞설 정도면 한 3등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신 야망은 참 좋은데 그러나 한번 되돌아보면서 누가 이게 우리 실력이냐 아니냐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국력 13위로 평가된 게 우리 200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반쪽짜리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했느냐? 내가 잘라서 이렇게 됐느냐? 아니면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 희생이 있었다. 국군의 희생이 있었다. 기업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지 잘라서 그랬던 거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해석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8월 15일 날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